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 없어요? 네, 오늘은 책 처방하는 날이죠. 그래서 책 처방 요정 혜니가 지금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니 이혜선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청취자분들 오늘 뭔가 처음부터 매끄럽지 않은데 뭐 이런 느낌. 사실 제가 콘솔을 막 열심히 만지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저를 호출하셔서 빨리 가서 인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뛰어왔습니다. 네, 책 처방 오랜만에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그 원래 이번 주에 책 처방 아니고 다른 게스트가 출연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순서들을 보니까 책 처방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책 처방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멋진 게스트들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방이 좀 밀려 있어서 네네. 한 2개 정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댓글부터 소개하고 시작을 하시죠. 네, 미르엣님 조난자들 편 들으시고 바로 알라딘에서 책 구매했습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난자들을 읽으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조금 더 가슴으로 이해하고 품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주문했던 조난자들 책은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날 도착했습니다. 오.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변화의 시작이 될 것 같은 남북 정상의 만남을 보며 읽게 되는 조난자들. 기대도 되면서 첫 장부터 울컥하네요. 때에 맞춰 조난자들을 소개하신 책걸상의 센스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절묘하게 저희가 딱 선택을 했어요. 저희가 네. 이 책을 고른 거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 결정되기도 전에 네. 정해놓고 읽고 준비 기간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녹음이랑 또 방송 나가는 시간이 딱 네. 겹쳐가지고 정상회담 절묘하게. 주에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네. 네,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닉네임 군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와 청취자와의 만남 방송을 듣고서 보내셨습니다. JYP님이 반복적으로 추천해 주셨던 쿨하게 생존하라를 이제야 읽어보았습니다. 200쪽이 겨우 넘어가는 짧은 길이에 군더더기 없이 명확한 주장과 영감을 주는 인용들이 가지런히 담겨있는 책을 읽자니 눈이 맑아지는 듯하네요. 안일한 위로와 힐링이 넘쳐나는 요즘이라 이런 실질적이고도 진심 어린 조언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밑줄을 긋고 싶어지는 부분이 매 페이지마다 가득해서 오히려 고민이었던 보석 같은 독서였습니다. 읽지 않을 수 없게 거듭거듭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뿌듯하시겠어요. 거듭 추천한 보람이 있네요. 네. 쿨하게 생존하러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이죠. 네, 네. 정말. 네이버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서 처방 의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책 처방 받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선택되신 분께는 YG가 쓴 책 중에서 한 권, JYP가 쓴 책 중에서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의 책 처방 의뢰를 받아보겠습니다. 혜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댓글이기도 한데요. 닉네임 하트 두 눈이 하트 뿅뿅 하는 모양을 하는 이모티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JYP께서는 여행 계획을 그렇게 잘 짜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여행을 너무 다니고 싶지만 여건상 많이 다닐 수가 없는데요. JYP님은 어떻게 몇 년 살아본 사람보다 더 자세하고 도움이 되는 여행 지식을 가질 수 있으신지 비결이 무엇인가요? 여행책 선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책에서 꿀팁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좋으신 건가요? 여행책을 읽으시고 정리를 잘 하시는 건가요? 그냥 여행책만 많이 읽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하트. 여행책은 어떤 걸 주로 읽으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언제나 응원할게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트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네. 그 사랑이 지난번에 가득한. 저희가 댓글 소개 한번 하면서 네.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JYP가 저 여행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하면서 겸양에 맞아요. 말씀을 하길래 그렇지 않다. 진짜 여행 전문가다. 심지어 가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책 처방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JYP답지 않게 이번 처방은 YG는 좀 빠져 있어. 그러고 나서 지금 A4 2장을 빼곡히 채우는 뭔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메모도 해왔어요. 심지어 처음 봤어요.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방송은 거의 아무런 글자를 놓지 않고 네. 그냥 얼굴 보며 하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한 2페이지 메모를 해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JYP의 책 처방이 되겠군요. 네, 그 YG 입국 다물고 있겠습니다. YG 그렇지 않아도 네. 저 약간 상처받았어요. 왜요? 그 댓글에 소개할 때 혹시 소개하게 되면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어떤 분이 YG 말이 너무 많다. YG가 말이 너무 많아서 듣고 싶은 JYP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저 그 댓글 봤어요. 그 댓글 봤습니다. 아니 심지어 제가 그 댓글 보고서 약간 서운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공감 표시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거기서 공감 표시가 더 이상 안 늘어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공감 표시가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저 말고 공감 누른 세 분. 오. 네, 제가 추적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YG가 공감 댓글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댓글에 유일하게 비추하는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버튼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이 비추는 혹시 YG가 누르신 게 저는 그런 아닐까라는 거 누르지 생각을 않아요. 하였죠. 왜냐하면 괜히 그런 거 눌렀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망신당하기 때문에 안 누릅니다. 그런데 비추 누르신 분 그 비밀 쪽지 같은 걸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 맛있는 밥이라도 자, 비슷한 댓글 하나 묶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소도시를 추천해달라는 펠릭타 님의 댓글이 있었는데요.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일본사를 읽고 처음으로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재밌다고 생각했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6월 말에 일본 오사카로 가려고 하는데요. 도쿄는 너무 서울과 비슷하다고 하고 원래 대도시보다 소도시 여행을 좋아합니다. 오사카 근교의 에도 시대를 잘 느낄 수 있는 소도시를 추천해 주세요. 전 20대 여성이고 4박 5일 동안 혼자 갑니다. 부럽네요. 네. 와. 이 댓글 들어온 지 좀 돼서 이미 네. 갔다 오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6월 말에 다녀오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기한이 남았어요. 네, 잘하면 저희가 빨리 추천을 해드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월 말이군요. 네. 네. 근데 약간 좀 댓글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게 대도시보다는 소도시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동경은 너무 대도시라서 오사카 가신다고 하는데 오사카가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아닙니까? 네. 여기도 대따 크거든요. 그리고 오사카가 오히려 경제 상업의 중심지 아닙니까? 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오사카가 서울과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셔서 댓글을 보내주신 거겠죠? 그리고요, 오사카 근교의 에도 시대를 잘 느낄 수 있는 소도시? 에도 시대는 이게 어떤 기간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동경 주변 주변을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서 에도 시대를 제대로 느끼려면 동경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헷갈린 것 같아요. 그 에도 시대 전에 네. 그 교토에 아직 그 수도가 있을 때 그때 시대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펠릭타님의 의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반적인 얘기하면서 잠깐 또 언급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하트님이 보내주신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하긴 합니다. 네. 전 뭐 여행 전문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냥 여행 준비가 취미인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 JYP는 혹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여행을 좋아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지식이 축적되어 오신 건가요? JYP는 여행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말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여행은 남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듣고 여행 보니. 뭐 싫어하는 사람, 나는 여행이 싫어하는 사람은 가끔 있긴 합니다만 네, 가끔 있습니다. 대체로 다 좋아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YG는 별로 여행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남들만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여행도 좋아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거를 더 좋아한다. 여행 가는 것보다. 그런 특이한 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 그 김찬삼의 세계 여행 이런 책들 보면서 야 나도 막 이런 외국에 가면 이런 신기한 게 있구나 한번 언제 가볼까 이런 궁리를 했던 기억은 나고요.
여행 준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언제 실행에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쓰려고 준비해 놓은 책들의 목록 중에 여행 준비의 기술 이라는 책을 한번 써보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긴 합니다.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오면 저는 한 번쯤 사서 볼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확 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JYP가 이제 활약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좀 거들어 볼까 하고 이제 여행 관련 책을 2권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컨셉이 딱 지금 이 책이에요. 네. 뭐요? 여행 준비의 기술. 그 이제 알랭드 보통의 이제 여행의 기술이라는 네네.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기행 에세이라고 분류되는 책인데 네. 제가 쓰고자 하는 건 여행 준비의 준비. 기술 그런 책인데요. 여행 준비의 기술은 그럼 뭐냐 하면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잡혀 있지 않는 단계에서 그냥 평소에 뭔 짓을 하면서 여행을 꿈꾸고 준비하고 이러면 즐거운가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날짜, 장소, 뭐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닥이 잡혔을 때 그 여행을 어떻게 그럼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인가 그렇게 2단계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돈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돈도 제일 문제긴 네, 하죠. 돈이 네. 제일 문제죠. 사실은. 그리고 시간이요, 시간. 네. 돈과 다 시간.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은 이제 1부는 평소, 2부는 여행 직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려고 하는데 평소에 여행 준비의 기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여행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행을 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먼저 확실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JYP가 지인들이랑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 보면은 누가 어디를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마치 그 JYP 관찰차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JYP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 왜 가는데? 뭘 원하시냐고 가서. 네, 거기 왜 가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박평이 그 미국 동부를 간다고 그 몇 개월 전에 이제 여행 계획을 이제 밝혔을 때도 미국 동부에 가서 뭘 볼 건데요? 뭘 할 건데요? 어떤 계열을 원하시냐고. 네. 얻고 싶은 게 뭐냐. 그 계열이라고 하시면 뭐 먹으러 가는 건지. 그렇죠. 먹는 거를 맞아요. 중요하냐, 뭐 미술관을 가고 싶냐, 뭐 뮤지컬을 보고 싶냐, 클럽을 가고 싶냐? 밤문화를 즐기고 네. 싶냐, 뭐 아니면은 드라이브를 하고 싶으냐, 뭐 트레킹을 하고 싶으냐, 아니면은 뭐 낯선 소도시를 가고 싶으냐, 뭐 쇼핑을 하고 싶으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경중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2가지 부류 있는데 여행을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한 부류는 뭐냐면 찍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에요. 아 사진 찍으러. 내가 어디 갔다. 네. 아그 찍는 예, 거. 내가 어디 갔고 그리고 거기에 사진 찍는 것도 연관이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어떤 그 상징적인 장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을 남겼다. 그래서 그 여행지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여행지를 권하면은 아 거기 저번에 가봤는데 이미 찍었으니까. 이미 거기. 찍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통 돌아오시고 나면 세계지도에 이렇게 X표 하시잖아요. 뭐 내가 그러시기도 다녀온 하고. 곳. 예,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방문한 나라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매우 기뻐하는. 그렇죠, 네. 마치 별 늘어나듯이. 네네네. 그리고 내가 어디 못 가봤는데 그리고 야도라는 표현도 쓰죠. 야 도착했다 이러고 떠나는. 17군데 도시를 야도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고 네, 뭐 그래서 이런 막- 여행하시는 막 분들도 경유했던 있죠. 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 공항만 봤는데. 공항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꽤 오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은 여행을 즐기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제 주변에 뭐 JYP스럽게 이제 여행의 달인 정도 되는 여행 가는 걸 정말 즐거워하고 항상 이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백 같은 걸 이렇게 상시적으로 쌓아놓는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은 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컨셉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베를린에 가면 클럽을 가기 위해서 베를린을 간다라든가. 베를린에 갈 땐 클럽에 가야 되는 거군요. 베를린 클럽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를 소세지를 제가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몇몇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머. 네. 유럽 전체에서 베를린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죠. 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영국에 가면은 뭐 어느 박물관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을 이제 싹 섭렵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를 가면 바르셀로나는 이제 보통 뭐 가우디 투어
중요시하게 네. 생각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바르셀로나 도시의 정치를 느낄지 등등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진짜 여행을 즐기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요. 난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호텔을 좋아합니다. 너무 어울려요. 좋은 호텔과 여유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좋은 호텔인데 값도 쌌으면 더 좋겠고. 더 그죠? 좋겠고,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세상에 수많은 즐거운 것들 중에서 뭘 좋아하는지를 확실하게 해서 그거를 그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해가지고 가령 뭐 걷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걷는 여행, 그렇죠. 걷는 거가 좋은 여행지에 관한 책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하이킹이나 테고. 트레킹. 네. 네. 뭐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은 뭐 먹는 거 관련되는 음식 문화가 발달한 나라 이런 데들을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테고 뭐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뭐냐? 그럼 이제 YG처럼 좋은 숙소이냐? 네. 좋은 숙소가 이제 방 넓은 거 막 아니면 멋진 건물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보다 일단 깨끗해야 되는 깨끗하고. 건지 뭐 비용이 중요한 건지 그다음에 음식이 중요한지 유명한 곳을 꼭 내가 찍는 거 막 그 엽서 사진 같은 거 나도 찍어보고 싶은 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아니면 그게 나쁜 건 정반대로 아니니까. 남들이 모르는 곳.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남들이 모르는 곳을 더 좀 이렇게 가보고 싶어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이 좀 약간 허세가 있는 거죠. 남들이 막 다 막 에펠탑, 몽마르트 얘기할 때, 야, 그 파리에 그런 데밖에 몰라? 이런 데 가봤어? 이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저는 진짜 무슨 책으로 보고 TV로 보고 드라마로 볼 수 있는 데를 굳이 왜 가느냐. 그 책으로 보고 드라마로 보고 영화로 보고 하면 되지. 그리고 어떤 공연이나 뭐 스포츠 관람이나 뭐 축제나 이런 딱 어떤 현장감 그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 됐다 풍경이 최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사진 찍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뭐 사진이 잘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이나 액티비티들 뭐 한국에서는 못하는 것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못하는 어디 가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이걸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꽤 많은 분들이 여행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뭔가 개선하거나 더 좋게 만들거나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여행을 같이 가면 가는 보통 분들도 싸우게 있거든요. 되지 않나요? 네, 저도 싸운다는 얘기 많이 네. 들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갈 수도 있죠. 내가 쟤랑 헤어져야겠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가서 대판 싸운 다음에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헤어져야지. 이러면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우기에 가장 적당한 도시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사 이름을 결별로 하는 거지. 결별 여행사. 이별 여행 전문. 이별 여행 전문. 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으면 보름짜리 배낭여행을 가는데 캐리어를 28인치에 가득 채워서 모든 길에 다 남자친구가 들게 하면 이건 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굳이 캐리어 그렇게 무겁게 안 해도 보통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가장 여행을 뭐 처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수학 여행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다녀봤을 테니까 즐거웠던 여행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여행이 가장 즐거웠고 어떤 여행이 별로였는지 이런 거를 좀 반추해 보는 것도 필요한 숙소가 태도일 좋았던 거예요. 여행이 즐거웠어요. 근데 YG 좀 궁금한 게 좋은 숙소에 가시면 노트북이랑 이런 것도 다 챙겨 가시나요? 아니면 책만 딱 가지고 가시나요? 노트북 챙겨가죠. 와우. 저는 거의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숙소가 그냥 새로운 사무실이 되는 거죠. 와, 안타까워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네, 마음이 네. 아프죠? 이 얘기를 듣는데.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뭐 등등등. 그래서 뭐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전제 같은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행 관련 책들을 많이 보는 거. 뭐 가이드북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하여튼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는 거. 그게 즐겁지 않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즐겁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 언제 한번 가봐야지 언젠가 죽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좀 즐거우신 분들은 그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간지나 잡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행 관련 기사들, 네이버에도 판 중에 여행판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초기 화면에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옆으로 음. 뒤적뒤적 넘기다가 재밌는 기사 제목이 있으면 한번 클릭해보고, 그 다음에 뭐 TV 프로그램을 봐도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든지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지 이런 JYP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뭐 이런 거를 좀 즐겨보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게 이제 책걸상에 정말 어울리는 멘트이긴 합니다만, 여행과 관련이 없어도 온갖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되게 가고 싶은 곳들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국 소설 읽다 보면 네, 그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은 싶은 생각이 네.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나 심지어 뉴스를 볼 때나 뭔가 어떤 장소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저기는 한번 가면 어떨까? 내가 저기도 갈 수 있을까? 아마 저기까지는 못 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쳐다보는 것이고. 뭐 그리고 시간 남으면 JYP는 지도를 봅니다. 종이책으로 된 지도도 어릴 때부터 보는 걸 좋아했고요. 온갖 축척의 지도들. 그리고 지구본도 좋아했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지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돌려보면서 야, 여기 맞아, 이런 데도 있었지. 여기가 이렇게 큰 나라야.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스마트폰 때문에 온갖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희 집에 계신 높은 분은 저한테 참 쓸데없는 짓 한다고 또 구박하시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뉴스나 어떤 소설책에 나오는 희한한 지명 같은 게 나오면 인천에서 거기를 어떻게 가는 갈 수 있는지. 비행기 표를 이렇게 찍어보면 몇 번 갈아타고 얼마 내면 갈 수 있나 이런 거를 그 앱에서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굉장히 뭐 조그만 섬이고 되게 안 유명하고 먼데도 한 번 갈아타고 뭐 한 이코노미 120만 원, 130만 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데 의외로 비행기 2번 갈아타고 3번 갈아타고 막 37시간 걸리고 비행기 값은 이코노미 클래스가 막 300만 원 넘게 나오고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여기는 안 돼. 여긴 맘만 먹으면 갈 수도 있는 곳. 오케이. 뭐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즐겁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 여행 준비가 즐거운, 그리고 여행을 할 계획을 좀 많이 세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장난거리들이 뭐 좋은 장난이고 이미들 하고 계실 테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행을 옮기게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행에 옮기려면 제일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제가 또 JYP 관찰자로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자면은 JYP는 여행을 그 제가 제 기준으로 보면 꽤 자주 다니는데 여행을 위한 그 통장이 따로 있죠. 여행 적금을 들죠. 글죠. 네. 예. 여행 적금은 뭐 20대 때부터 저는 들었었어요. 처음 든 여행 적금은 한 달에 5만 원인가를 넣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2년짜리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나이 먹고 돈도 조금 더 벌고 하면서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넣는 적금이 있고, 20만 원씩 넣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2년짜리로 끊어요. 적금을. 1년 해갖고는 돈이 별로 안 모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년짜리를 끊는데, 그렇다고 2년에 한 번씩 또 여행을 가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감질나요. 1년에 한 번씩 적금을 새로 드는데 다 2년짜리로 드는 방식으로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뭔가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겹치니까 그 월 나가는 그러면 여행 적금에 들어가는 돈이 꽤 상당하겠네요. 제가 지금 현재는 20만 원짜리 하나, 1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을 여행 경비 명목으로 일단 그러면 저축을 이제 하는 거죠. 20만 원짜리가 만기가 되면 좀 더 센 데를 가고 그렇죠. 네. 조금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10만 원짜리가 만기가 되면은 그보다는 좀 더 간소한. 네. 뭐 네. 일본이나 이런 데는 뭐 10만 원짜리. 근데 이게 이제 부질없는 짓인 게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그게 만기가 돌아왔다고 해서 오케이 이러고 바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변수가 있어서 그냥 여행 적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언제 딱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저금통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는다라는 느낌이지. 네, 그리고 진짜로 여행 갈 때 그 여행 적금 돈으로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가족과 같이 가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어차피 여행 경비를 그 모아놨던 거를 보태면은 조금 부담 없이 갈 수 있으니까 뭐 그 그런 제- 거죠. 예, 그 제 얘기는 아닌데 그 여행 적금을 이 커플이 같이 들어도 좋습니다.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도 돈이 남습니다. 커플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드는 거죠. 아, 각자 자기 이름을 들 수도 있고 네.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도 있는데 한 사람한테 몰아줬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해? 그럼 분쟁 생기잖아. 분쟁이 생기지만 어쨌든 간에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헤어져도 상당한 돈이 남기 때문에 아, 그 헤어지게 되면 분쟁 생기니까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이별 여행을 한번 아, 그거 너무 서로 싫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여행을 오려고 1년 6개월 동안 적금을 부은 거야.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카드를 쓸 수는 있겠죠. 아, 우리 위기의 적금 순간에 들어놓은 거 있지 우리 않냐?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지 않냐. 이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쓰기 위한 여행을 가자. 근데 그 여행 갔다가 더 싸우고 더 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의 이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거죠. 아니, 제 얘기 아닙니다. YG. 네, 제 얘기 아닙니다. YG 요즘 행복하신 거죠? 저는 행복합니다. 네, 아주 해피합니다. 네. 그래서 숙소에서 노트북 하신 얘기, 이별 여행하는 얘기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여행 적금 들어놓으면은 좀 마음이 뿌듯하고 좀 뿌듯하겠죠. 든든하고, 뿌듯하죠. 예, 여행 정보 찾는 것도 훨씬 더 몰입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YG는 JYP 얘기 듣고 여행 적금을 들었는데 깨고 딴 데를 쓰더라고요. 딴 데를 쓰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저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그 적금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어디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여행 적금의 만기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걸 꼭 여행에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저축을 하는데 통장 중에 이거는 여행용 통장이다라고 하나 더 만드는 아마 거죠. 공감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 적금이 깨질 시점이 되면 꼭 일이 생겨요. 동생이 결혼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뜬금없이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뭐 등등등의. 예. 하여튼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온 세상에 어떤 장소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중에서 내가 관심 가는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당연히 리스트가 생기겠죠. 버킷리스트처럼 내가 언젠가 한번 가고 싶은 곳들 그렇게 목록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조금 덜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리스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리스트를 아무리 짧게 만들든 길게 만들든 공통적으로 절대 다 못 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차피 가고 싶은 데를 모두 가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행 아닌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행도 가고 싶은 목적지가 100개쯤 있어도 그중에서 뭐 한 7개, 8개 가면 다행인 거고 나머지 못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 해야 하는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는 영어 공부를 조금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패키지 여행만 다니실 게 아니라면 현지어, 영어가 아닌 현지어를 공부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만국 공통으로 쓰이는 영어는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하죠. 저는 약간 반론. 그 오히려 외국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갈 수 있는 여행에 대한 공포 같은 걸 가지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영어 공부를 좀 해도 공포는 계속 생겨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따뜻한 말을 막 전해드리고 싶은데 두 분의 이 날카로운 칼 앞에서 지금 뭐 무명지물인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해도 공포스럽고 안 해도 공포스럽다. 근데 그쵸, 이제 그쵸. 근데 굳이 그래서 막 여행을 가기 위해서 외국 공부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느낄 수 있고 즐거움도 좀 커진다라는 사실, 측면에서 친교의 가능성이 늘어나죠. 그리고요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실제로 여행지에서 전혀 쓰지 않는 공부할 필요 없는 말들을 자꾸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네. 아니 뭐 몇 시입니까? 이거 왜 공부합니까? 스마트폰에 나오잖아요.
공항까지 가는 방법은 뭐 무엇인가요? 이런 거 질문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나요? 네.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죠. 그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막 갈 거 아니에요. 네. 뭐 지하철 타고 가고 네. 정 안 되면 택시 타고 뭐 이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길 물어보는 거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메뉴판 보는 법 이런 게 진짜 필요하죠. 그렇죠. 의외로 먹고는 우리나라 같은 살아야죠. 경우에는 메뉴판에 영어가 병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꽤 유명한 관광지도 영어가 병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레스토랑에. 특히 유럽 쪽을 가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랑 우리보다 더 병기가 되면 되지 안 되는 것 같지는 아, 않던데. 그런가요? 네. 아, 근데 어쨌든 네. 영어라도 영어로 가령 뭐 우리가 맨날 먹는 무슨 목살 뭐 대구 뭐 광어 이런 거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웬만큼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이 식재료 이름이나 음식 이름은 또 잘 몰라요. 근데 많이 나아진 게 그 어쨌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검색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식당 가면 이제 메뉴판 보고 음식도 시켜야 되고 뭐 현지 음식도 먹어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단어 좀 공부하시는 거 뭐 이런 것도 즐거움이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 하트님께 권해드리는 비결은 여행 적금을 들어라. 그리고 여행 정보를 평소에 많이 수집하면 좋다. 그리고 메뉴판 보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요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아마 JYP도 저랑 동감할 것 같은데 돈을 너무 막 아끼지 마라.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마침 오늘 아침에 저희 부모님이 싱가포르로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어머님 칠순이셔가지고 두 분이서 여행을 가고 싶다길래 그럼 싱가포르로 가셨는데 역시 싱가포르를 선택한 곳도 안 찍어본 곳이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를 가셨는데 네. 두 분이 여행을 다니시면은 그렇게 싸우세요. 왜요? 근데 왜 싸우시냐면은 어머니는 약간 제가 그걸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나 봐요. 어차피 인생 한 번. 그리고 여행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가면 좀 맛있는 거 먹고 네. 기왕이면 좀 편하게 다니고 네. 좋은 곳에서 자고 이런 게 이제 저희 어머니 컨셉인데 아버지는 그런 거죠. 왜 호텔 가면 밥 주는데 왜 밖에서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걸어가면 되는데 왜 택시를 타야 되느냐. 걷는 게 오히려 또 여기저기 보니까도 좋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니까 매사에 모든 걸 다 약간 전략을 강조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네.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은. 네. 아버님이 절약 정신은 있으신데 전략이 부족하군요. 제가 진짜 완전 디스 한번 저희 부모님 완전 디스 한번 하자면은 아마 두 번 빵 터지실 텐데 이제 두 분이 장기 유럽 여행을 가신 적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벌써 그 즈음에 저기 이제 제 그 여동생네 식구가 독일 베를린에 터를 잡고 있어서 몇 년간 거기에 이제 포스트를 두고서 이곳저곳을 두 분이서 다니신 거죠. 네. 영국을 이제 가신 거예요. 일주일 일정으로. 네. 딱 가셨는데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숙소를 도미토리를 잡아놓은 거. 아이고. 와 도미토리 쉽지 않은데. 네. 7명이서 자는. 심지어 믹스룸, 혼성룸이었던 거죠? 네. 우리 어머니 경악을 하신 거죠. 어떻게? 물론 재미는 있으셨대요. 처음에는 경악하셨지만은 진짜 그냥 무슨 아들 딸 같은 뻘 애들이 이렇게 혼자 배낭여행 나와가지고 아버님의 빅픽처였던 네, 게 아버님이 재미를 전략을 드리기 잘 위해서. 짜셨네요. 예, 근데 처음에는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이 나고 막 모욕당한 것 같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막 네. 났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틀 정도를 하고 이제 숙소를 바꾸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막 하나 우기시고 막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네.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틀간의 경험이 막 젊은 친구들이랑 막 얘기 듣고 막 또 한국 애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우셨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머니 편이에요. 그리고 여행지 가서 돈을 쓰면은 쓴 만큼의 값을 합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JYP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는 정직합니다. 네.
저한테 지금 동조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럼요.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여행자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여행기 같은 거 블로그에 이렇게 막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데 그 미술관이나 뭐 박물관이나 이런데 막 가가지고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안을 안 들어가 보는 거죠. 하니까 입장료가 입장료가 비싸서 여기는 안 들어갔다라고 써놓고 이제 그냥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노노노노. 근데 그 입장료가 기껏해야 뭐 10,000원, 20,000원이란 말이죠. 비싸봐야. 네. 웬만한 미술관은. 그리고 뭐 5,000원, 뭐 3,000원짜리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 우리 얼마나 허튼 곳에 많이 씁니까? 그걸 고려하면은 거기까지 가서 맞아요. 사람들이 거기 돈 내고 10,000원 내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10,000원 내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불쾌하고 이걸 10,000원을 받아 이래 됐으면 그건 이제 아무도 안 가고 안 유명해지고 문 닫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술값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서울에서 그 술값으로 얼마를 쓰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스테이크 먹는데 혹은 이 공연장 들어가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호텔 값이나 무슨 저기 밥값 비싼 음식 먹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아까워서 문 앞에서 사진 찍고 돌아오시는 분은 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물관, 미술관 뭐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은 액티비티 같은 것들 네. 사실 거기 아니면 못하는 또 경험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은 어쨌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약간 비쌀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면 이제 못한다는 거.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특별한 날,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뭐 이럴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무리해서 예산을 좀 잡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네. 여행 기간도 그런 날처럼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생일날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날 쓰는 정도까지는 내가 여기서 쓰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게 매일 주말마다 가령 뭐 이 돈을 주고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건데 오늘은 내 생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지출이 있더라도 그냥 거기까지는 용기를 내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계를 문득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그 지금 맞아요. 최강권 추천도 못하고 한 번 더 해야겠는데요?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는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해야겠는데 여행 책만 모아서 그래도 책 한 권은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어떨까요? YG도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준비해왔던 책 중에서 오늘 저기 지금 여행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 방송에서 쭉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 주변에 여행 준비가 취미인 사람이 JYP 말고도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요? 네, 그 경향신문에 임소정 기자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교롭게도 제 고등학교 동기기도 하거든요.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기자를 하는 친구가 딱 2명 있는데 네. 남자애가 저고 여자애가 이제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의 취미가 여행 준비라는 걸 제가 우연한 경로로 들었어요. 만나보고 싶네요. 그런데 책도 냈어요, 심지어는. 그 컨셉을 가지고. 아하. 예. 책 이름이 뭡니까?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그 임소정 기자의 두근두근 해외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두근두근 해외 여행. 그리고 부제가 여행 준비의 달인 소댕 기자의 해외여행 실전 코칭. 아하, 야, 네. 멋지다. 네. 여행 준비의 달인과 본인을 여행 준비의 달인으로 규정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여행 준비가 너무너무 취미인 거예요. 그리고 컨셉도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월급을 많이 받지 않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때려치우지 않고도 틈틈이 26개국을 우와. 소댕 진격의 언니가 여행 계획 짜는 특급 노하우를 전수한다. 와, 26개국이면 진짜 많이 가신 거네요. 네, 그래서 챕터도 제가 그냥 대충 분위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아직도 해외여행을 망설이는 그대에게. 그러니까 이제 왜 여행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썰을 좀 푼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여행 준비인데 해외여행 이렇게 떠나보자 계획 짜기 준비편. 어디로 정할까? 어떤 걸 탈까? 어디서 머물까? 일정은 어떻게 짤까? 예산은 얼마면 돼? 뭐 등등을 이제 하나하나 팁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는 케이스별 버킷리스트예요.
근데 그 본인이 다녀온 곳도 있고 본인의 버킷리스트, 본인의 여행 준비가 취미니까 본인이 준비한 여행지를 이제 약간 본인이 준비한 노하우들을 이제 소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금토일 밤도깨비 여행, 오. 3박 4일 여행, 5박 6일 여행, 일주일 이상 긴 여행, 일생에 한 번 신혼여행,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아이가 있거든요. 네. 부모님과 함께 가는 가족여행, 부모님과 함께 가는 효도여행, 음. 혼자라서 좋은 싱글여행, 느리게 여유있게 휴양여행, 세련되고 엣지 있는 도시여행, 알뜰여행 오. 등등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 안에는 이제 사례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 그 사례들은 전부 다 본인이 다녀오신 사례만 본인이 적혀 있는 다녀온 거죠? 사례도 있고 본인이 아직 가지 못했지만은 여행 계획만 짜놓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다낭을 갔었대요. 이 책은 이제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된 책인데 그 뒤로도 이제 계속해서 본인은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전에는 가족이랑 함께 그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제 본인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YG는 읽어보고 소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기가 쓴 책이라서 지금 그냥 막 소개하는 겁니까? 제가 동기가 쓴 책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구매를 한 다음에 정독을 할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훑어봤죠. 왜냐하면 저도 약간 여행 출장이라든가 혹은 여행을 계획을 짤 때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JYP나 임소정 기자 같은 취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이렇게 달인들의 노하우를 이제 약간 네. 전수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YG는 뭐 평소에 이런 책 보지 말고 필요할 때 YG 아니 JYP나 임소정 기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네, 지인 사실 찬스. 저도 네. 자, 찬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자 하는 책하고도 컨셉이 비슷한데요. 네네. 네. 두근두근 해외여행 임소정 기자의 책을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책으로 띄우면서 네. 오늘 책 처방 여행 관련 책 의뢰는 1편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